돼, 안 바꿔줘. 빨리 돌아가.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더 마음이 편할 때는 정계에 입문할 수도 있다. 없다. 재판이 껌이다 이렇게 자기들 표현은 그래요. 네,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더라고요. 저 혼자 드십시오. 잘 마시겠습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아유, 판사님. 자, 이름 천정우. 1965년 10월 14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남. 단칸방에서 9 식구가 힘들게 살았을 만큼 가난했으나 이를 악물고 공부에만 전념. 7.8개의 도전 끝에 1994년 36회 사법시험 합격. 2010년부터 소년법정에 서게 되는데 단호하게 호통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며 안 돼, 안 바꿔줘. 빨리 돌아가.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방송을 타며 호통판사, 사이다 판사로 주목받고 이렇게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12,000명의 소년범들을 재판. 2018년부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는 소년범의 대부. 당신은 천정우 판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그 8년을 지금 이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판사님이. 2010년도에 지방으로 창원으로 나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다른 사건은 할 수 없고 우리 기수 경력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사재판 중에 제가 판결문 안 쓰는 손해재판이 이제 있고 그럼 이걸 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했는데 그럼 시작할 때는 그렇게 그 어떤 큰 뜻이 있거나 큰 뜻은 없었어요. 네, 이전간 그냥 그 저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뭐 좀 편한 일을 하자 해서 일단 판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판결문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안 쓰는 손재판을 하겠다고 했고 하고 나니 이제 제 어릴 시절 가난했던 그 환경에서 저희 친구들, 동생들, 선후배들 모습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뭔가 예. 그쪽으로 몰입이 되셨.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후배 동생들 부끄럽지 않게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재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해서 마음먹은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뭐 호통을 그렇게 딱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된 계기는 제가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창원지방법원 처음에 소년 재판을 들어갔는데 하루에 6시간 동안 재판을 하거든요. 평균 100명의 아이들이 와요. 6시간 안에요? 예.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뭐 어떤 때는 제가 보니까 200명 가까이 한 적도 있더라고요, 사건이. 그럼 거의 그 200명 되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한 번만 뭐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얘기 할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0명을 기준으로 6시간을 나누면 3분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아이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몇 초 걸리고요. 그죠. 앉아서 이미 그 벌써 아이 따지고 누군지 있죠. 묻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이들 묻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고 하면 3분이 다 가버려요. 그런데 애들은 법정에 왔을 때 그 3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경각심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후루루 이렇게 지나가니까 재판이 껌이다 이렇게 자기들 표현은 그래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년을 보낸 아이들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연에 처우해가지고 부모님에게 돌려보낸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면 가장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가는 것이 소년교도소입니다. 소년원. 소년교도소. 또 달라요? 예, 교도소하고 소년원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다.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있고요. 그 밑에 단계 아이들이 이제 소년원에 가고요. 또 그 밑에 단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그 격리시설이 있습니다. 6호 기관이라고. 여기서 1년간 총 생활한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현재 한 6만 명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5만 5천 명에 대해서는 가두고 싶어도 격리하고 싶어도 격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들은 사회에 그냥 그렇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내 처우를 받은 아이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보살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다거나 이혼했다거나 뭐 보육원 출신이라거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룹홈이 필요해요. 시설. 예, 시설. 예, 가족 같은 시설. 그걸 제가 이제 시작했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까지 통과돼가지고 국가의 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구 지방법원 그 부장판사로 계신다고. 네, 2018년도 2월에 네. 이제 제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산 지방법원으로 일반 재판하러 이제 인사벌령이 나서 그 소년 재판에서 벗어나게 됐죠. (2016년 12월부터) 축구단을 아 축구단. 그래서 만사소년 FC라고 만사소년이 만사의 소년만 생각한다고 해서 사단법인 이름인데요. 이게 어떤 곳이에요? 사회 내 처우받아서 생활한 아이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에게 뭔가 활동을 하고 뭐 체육활동, 인문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저하고 친구들이 출연해서 만든 법인이고요. 여기에 제 책 인쇄 수익 전액 한 1억 5천만 정도 넣어서 요 비용 가지고 지금 아이들 축구단 운영하고 극기 산행하고 희망 여행하고 북토크도 하고 있습니다. 재비행을 할 어떤 틈이 안 생기게끔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좀 재미난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축구를 하니까 아이들은 이 패턴대로 살아가거든요. 참여율이 지금은 60명 가까이 옵니다. 60명. 아, 많이 오네요. 엄청나게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기다리는 애들이 많아요. 성인이 되는데도 아직 뭐 이렇게 뭐 참여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있어요. 한 3, 4년 전에 왔던 아이인데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끔 공 차고 싶으면 와요. 아, 와서 또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비행청소년들이 아닌 그 보육원 출신 아이들도 있거든요. 한 10명 가까이. 이 아이들도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 매주 와서 와서 우리가 축구화도 씻어놓고 운동복도 씻어놓고 아, 그거까지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마치고 또 돼지국밥 국밥집 가서. 예, 돼지국밥 먹고 아이들이 신이 내린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잘 먹거든요. 그 국밥집 사장님이 처음에는 저를 보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판사님인 걸 알고 이해하시던데. 애들을 막 엄청 데리고 와서. 문신한 아이들이 밥 먹고 나면 쫙 일렬로 서가지고 그 폴더 인사하고 판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니까 크게 오해했겠는데요? 뭔가 어떤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렇죠. 큰 분이신 줄 알고. 예. 네. 그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바뀌는 게 눈에 띄게 보이나요? 옆에서 보면? 예, 보이죠. 보이는데 그게 이제 습관화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축구단을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은 이제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 아이가 마산에 있는 아이인데 학교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였는데 축구단 한 2, 3개월 활동하고 학교에 이제 복귀해서 갔대요. 갔더니 선생님께서 야, 니 그때 그 아이가 맞냐 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이유가 축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팀플레이다, 패스해라. 저는 축구는 못해도 축구는 하게 하는데 혼자 플레이하면 바로 퇴장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몇 번 지적 당하고 나서 아이가 그래가지고 학교 가보니까 아이가 배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축구라는 걸로 많이 가르칠 수 있네요. 예,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팀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거든요. 더 계속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보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저는 암기력도 그래 탁월한 것도 아니고 뭐 IQ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암기력이 높은 편이 아니신데 어떻게 판사가 되시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제 습관. 아. 그래서 제 뭐 모토는 계속이 힘이다. 계속이 힘이다. 예, IQ가 힘도 아니고 네. 총명도 힘도 아니고 계속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 멋있다. 계속이 힘이다.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에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비약을 해야 되거든요. 비약.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이 물에 컵에 있는 물이 흘러 넘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흘러 넘칩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비약의 순간이거든요. 지금 뭐 당장에는 눈앞에 뭔가 안 보여도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이제 비약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뭔가 결과로 돌아오거든요. 그 순간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옵니다. 쌓아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재배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장기간 무소식일 경우에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아이가 2010년도에 처분을 한 아이인데 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판사님 저 결혼해요. 그래서 축하한다 했더니 아까 전 감사해서 전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부조만 보낼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넥타이를 하나 사서 보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아이들이 우리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안 해도 되고 단 국가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네, 예. 그 선 넘는 질문이라는 거를 제가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호통 판사, 사이다 판사로 각인이 돼서 뭔가 내가 지금 호통치기 좀 힘든데도 약간 억지로 호통친 적 있다. 없습니다. 네. 정계에 입문할 수도 있다. 없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요청을 받았는데요. 근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면 열린 결말이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을 장담을 못 하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인생을 장담을 못 하니까. 진짜 많이 버는 변호사 대 지금의 판사. 판사로. 네.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원래는 뭐 중간에 변호사 생각도 있으셨다고. 제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 고위직으로 갈 생각은 없었고 어느 정도 판사직에 몸담다가 연금이 나오고 부장 판사가 될 때쯤 되면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저희 형제들은 아직도 어렵게 살고 있고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도와줘야 되고 결국 사건이 많이 수임돼야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그럼요. 됐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판사가 되고 나서 뭐 고등학교 동문들, 중학교 동문들, 대학 동문들 많이 만나고 다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마시게 되고, 예,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 집사람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러기려고 판사가 됐느냐 이렇게 그 한 말에 제가 좀 판사님을 위해서 맞춤 칵테일을 좀 만들어 드릴 텐데 이거 노날콜로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금씩은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라고요? 요게 올드 패션입니다. 올드 패션. 네. 조자. 드십시오. 잘 마시겠습니다. 이 판사님도 법정에서는 굉장히 그 호통치시고 차갑고 뭐 이러시지만 알고 보면은 속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요 칵테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맛있네요. 네. 예. 말을 많이 해서 목이 클클했는데.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억수로 편하게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나오면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악수라도 한번. 네. 됐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